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 네,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다시 묻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든지, TV 볼륨을 예전보다 높여야 잘 들린다든지,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답답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 건강도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우리 함께 귀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자가진단부터 해볼까요? 최근 3개월 동안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보시면서 말이죠. 첫 번째,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뭐라고 하고 다시 묻는 경우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있었나요? 두 번째, TV나 라디오 볼륨을 가족들이 너무 크다고 말할 정도로 올린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전화벨이나 초인종 소리를 못 들어서 놓친 적이 있나요? 네 번째,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따라가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다섯 번째,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나 B- 하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나요? 만약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간단한 관리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74세이신 김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귀가 먹먹하고 가족들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귀 청소 방법과 간단한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이제 손자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68세이신 박할아버지는 TV 볼륨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귀 마사지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적당한 볼륨으로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작은 관심과 올바른 방법만 있다면 여러분의 귀 건강도 충분히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총 6가지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귀가 어떻게 생겼고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모두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난청의 초기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놓치고 있던 신호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귀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만 골라서 준비했어요. 다섯 번째로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실천하는 순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기는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셔서 실천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귀는 정말 신기하고 정교한 기관이에요. 마치 최첨단 레이더처럼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모두 감지해서 뇌로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중한 귀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귀는 우리 머리 안 깊숙한 곳까지 이어져 있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기관이에요. 우리 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마치 집의 현관, 거실, 안방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세 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바깥귀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귀 부분이에요. 귓바퀴라고 부르는 울퉁불퉁한 부분과 귓구멍, 그리고 고막까지를 말해요. 이 부분은 마치 위성 안테나처럼 주변의 소리를 모아서 안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귓바퀴가 울퉁불퉁하게 생긴 이유도 있어요. 이 굴곡진 모양 덕분에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에서 오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귀가 평평했다면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가운데 귀입니다. 고막 안쪽에 있는 작은 공간인데 여기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 3개가 들어있어요. 이름도 재미있게 생겼는데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망치나 모루, 등자 모양을 닮았거든요. 이 작은 뼈들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고막이 떨리면 이 뼈들이 연달아 움직이면서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이 뼈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소리가 작게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운데 귀는 코와 연결되어 있어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가느다란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비행기 탈 때나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예요. 이 통로가 막히거나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압력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속귀입니다. 이곳이 바로 소리를 실제로 감지하는 핵심 부분이에요. 달팽이처럼 생긴 달팽이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만 개의 아주 작은 털 같은 세포들이 들어있어요. 이 세포들을 유모세포라고 부르는데 소리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 손자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귓바퀴가 이 소리를 모아서 귓구멍으로 보내요. 소리가 귓구멍을 따라 들어가면서 고막에 도달하죠. 고막이 소리에 맞춰 떨리기 시작합니다. 고막의 떨림이 가운데 귀의 작은 뼈들로 전달돼요.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가 순서대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 속귀로 보냅니다. 속귀의 달팽이관에서는 수만 개의 유모세포들이 이 진동을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꿔요. 이 전기 신호가 청각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뇌에서 손자가 부르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모든 과정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에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속귀의 유모세포들이에요. 이 작은 털 같은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을 받거나 죽게 되는데 한번 죽은 유모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귀의 유모세포를 잔디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잔디가 빽빽하고 건강해서 작은 바람에도 잘 흔들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잔디가 하나둘 시들고 죽어가면서 듬성듬성해져요. 그러면 같은 바람이 불어도 예전만큼 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귀도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는 평생에 걸친 소음 노출이에요. 공사 현장, 시끄러운 음악, 자동차 소음 등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유모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이나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특정 항생제나 이뇨제 같은 약물을 오래 복용하거나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면봉으로 너무 깊이 귀를 파거나 큰 소리에 자주 노출되거나 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들이 누적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보호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귀 관리만으로도 청력 저하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귀가 보내는 초기 신호들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난청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서서히 어두워지는 저녁 하늘처럼 처음에는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이렇게 어두워졌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 들렸구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초기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신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첫 번째 신호 특정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난청은 보통 고음부터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성이나 아이들의 목소리, 새소리, 전화벨 소리 같은 높은 소리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72세이신 이 할머니는 처음에 며느리 말은 잘 안 들리는데 아들 말은 잘 들린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고음형 난청의 특징이에요. 남성의 낮은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여성의 높은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TV에서 남자 배우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여자 배우 목소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거나 손자, 손녀가 작은 소리로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듣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신호 말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아아처럼 웅얼거리는 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특히 비슷한 소리들을 구분하기 어려워해요. 까, 나, 다라 같은 자음이 모두 비슷하게 들리거나 밥과 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귀에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건 되는데 그 소리를 뇌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신호,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어려워요.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증상이에요. 집에서 조용할 때는 대화에 별 문제가 없는데 식당이나 카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바로 앞에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정상적인 귀는 여러 소리 중에서 들으려고 하는 소리만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르는데 난청이 시작되면 이 능력이 떨어져요. 네 번째 신호, 귀에서 소리가 나요. 귀에서 윙윙거리거나 B- 하는 소리 또는 매미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이걸 이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에요. 이명은 단독으로 오기도 하지만 난청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용한 밤에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70세이신 김 할아버지는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귀에서 매미 소리가 나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검사해보니 난청도 함께 있었어요. 다섯 번째 신호, 점점 볼륨을 높이게 돼요. TV, 라디오, 핸드폰 통화 볼륨을 예전보다 높여야 한다면 이것도 신호예요. 특히 가족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는데도 본인은 이 정도는 되어야 들린다고 느낀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높이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높이게 되는 패턴을 보여요. 여섯 번째 신호, 전화 통화가 어려워요.
전화 통화는 직접 대화보다 더 어려워요. 상대방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볼 수 없고 전화를 통해 전달되는 음질도 실제 목소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전화로는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핸드폰보다 집 전화가 더 어렵고 처음 받을 때 여보세요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7번째, 신호 방향 감각이 떨어져요. 소리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데 어느 쪽을 돌아봐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쪽 차량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8번째, 신호 듣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 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들리던 소리들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대화 후에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대화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게 돼요. 이런 신호들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보청기를 해야 한다거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기가 바로 적절한 관리를 통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 현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바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거죠. 다행히도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올바른 귀 청소법. 많은 분들이 면봉으로 귀를 파시는데 이게 사실은 귀 건강에 해로워요. 면봉을 너무 깊이 넣으면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고 귀 속 피부를 상처낼 수도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외부에 보이는 귀만 닦아주세요. 젖은 수건으로 귓바퀴와 귓구멍 입구 부분만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돼요. 절대 면봉을 깊숙이 넣지 마세요. 만약 귀지가 많이 쌓인 것 같다면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살짝 짜낸 후 귓구멍 입구에 1-2분간 대고 계세요. 그러면 귀지가 부드러워져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리브 오일이나 베이비 오일을 한 방울씩 귀에 넣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고개를 기울여서 빼내는 방법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굳어진 귀지가 부드러워져서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두 번째 방법, 귀 마사지와 운동. 귀 주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간단한 마사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양손 검지와 중지로 귓바퀴 전체를 부드럽게 주무르듯 마사지해 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앞에서 뒤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4번, 한 번에 2-3분씩 해주세요. 다음은 귀를 잡아당기는 운동이에요. 귓바퀴 윗부분을 살짝 잡고 위로 당기기, 귓불을 아래로 당기기, 귀 전체를 뒤로 당기기를 각각 10초씩 3번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귀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또 하나는 입 벌리기 운동인데요. 입을 크게 벌렸다 닫았다 하는 동작을 20번 정도 반복하면 귀와 코를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이 열리면서 귀 안의 압력이 조절돼요. 비행기 탈 때 하는 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소음으로부터 귀 보호하기. 일상생활에서 우리 귀는 생각보다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법이에요. TV나 라디오 볼륨은 가능한 한 작게 들어주세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볼륨이 적당해요. 만약 그 볼륨으로는 잘 안 들린다면 볼륨을 높이기보다는 TV에 가까이 앉거나 헤드폰을 사용해 보세요. 청소기나 믹서기 같은 시끄러운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귀를 잠깐 쉬게 해주세요.
공사 현장이나 시끄러운 곳을 지날 때는 귀마개나 소음 차단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방법, 건강한 생활 습관. 귀 건강은 전체적인 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 혈액순환이 좋아야 귀에도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산책, 체조,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도 충분해요.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 하시면 됩니다. 금연과 금주도 중요해요. 담배와 술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담배는 귀 안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켜서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인 밤에 귀의 유모세포들도 함께 회복되거든요.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잠을 자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5번째 방법, 영양소 섭취. 귀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이 성분이 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엽산이 많은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등도 좋아요. 엽산은 귀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과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귀의 유모세포를 보호해줘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 아보카도, 현미 등도 귀 건강에 좋아요. 마그네슘은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6번째 방법, 정기적인 귀 검진.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의에게 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청력 검사는 아프지 않고 간단해요. 헤드폰을 끼고 B- 하는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20분 정도면 끝나고 본인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지금 당장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다거나 별로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75세에 시작하신 분도 3개월 만에 가족들과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TV 볼륨을 2칸이나 낮춰도 잘 들린다고 기뻐하셨고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올바른 귀 청소법부터 시작하고 둘째 주부터는 귀 마사지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이 많아서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고 고민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선순위별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나의 현재 상태. 오늘 처음에 함께 해본 자가진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할 때 뭐라고 하고 자주 되묻기. TV 볼륨을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높이기. 전화벨이나 초인종 놓치기.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대화 놓치기.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나 삐소리 들리기.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1단계 즉시 중단해야 할 나쁜 습관들. 첫째, 면봉으로 귀 깊숙이 파는 습관을 당장 멈추세요. 오늘부터는 젖은 수건으로 보이는 부분만 닦아주세요. 둘째, TV나 음악을 너무 크게 듣는 습관을 고쳐주세요. 가족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볼륨이 적당해요. 셋째, 시끄러운 환경에서 보호구 없이 오래 있는 것을 피해주세요.
2단계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 첫 2주. 매일 아침 세수할 때 귀도 함께 관리해 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귀 바깥 부분 닦기. 귀 마사지 2-3분 검지와 중지로 귓바퀴 부드럽게 주무르기. 입 벌리기 운동 20번.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셔도 2주 후에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3단계 생활 패턴 개선 3-4주차. 이제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운동 하루 30분씩 산책하기.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수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7-8시간 충분히 자기. 식습관 일주일에 2-3번은 생선 먹기, 매일 과일이나 견과류 한 줌 먹기. 4단계 심화 관리 2개월 차부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하세요. 주 1회 오일을 이용한 귀, 청소 올리브 오일이나 베이비 오일 한 방울을 귀에 넣고 5분 후 빼내기. 소음 차단 시끄러운 곳에 갈 때는 귀마개 사용하기. 스트레스 관리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아서 실천하기.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기별 가이드. 일주일 후 귀가 깨끗해진 느낌이야. 2주일 후 TV 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 한 개월 후 가족들과 대화할 때 덜 되묻게 되었어. 3개월 후 전화 통화가 전보다 훨씬 편해졌어.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 첫째,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둘째, 조기 발견과 조기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증상이 심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초기에 시작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 셋째,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넷째, 전체적인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귀만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운동, 식습관, 수면 등 전체적인 건강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5째, 전문의와의 상담도 필요해요. 집에서 관리하는 것과 함께 1년에 한 번은 전문의에게 검진받아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갑자기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을 때, 귀에서 노란색이나 초록색 분비물이 나올 때, 귀가 심하게 아플 때, 어지럼증이 심하게 동반될 때, 이명이 갑자기 심해질 때, 이런 증상들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가족들에게 도움 요청하기.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TV 볼륨이 적당한지 물어보기, 대화할 때 좀 더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기, 중요한 말은 마주보고 말해달라고 하기 같은 간단한 도움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오늘의 실천 계획.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1. 오늘부터 면봉 사용 중단하기. 2. 내일 아침 세수할 때 귀 마사지 해보기. 3. TV 볼륨 한 칸 낮춰서 일주일 지내보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록하기의 중요성.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귀 마사지 했음. TV 볼륨 16에서 잘 들림. 며느리 말이 평소보다 잘 들렸음. 이런 식으로 간단히라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귀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귀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다르세요. 이미 예방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우리 귀는 정말 정교하고 신기한 기관이라는 것,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과 꾸준함만 있으면 충분해요. 혹시 내 나이에 이걸 해서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82세 할머니는 이제 와서 뭘 해라고 하시면서도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는데 4개월 후에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또 다른 78세 할아버지는 평생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해서 이미 다 망가졌다고 하시면서도 지금이라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관리를 시작하셨고 실제로 현상 유지는 물론 일부 개선까지 되셨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여보, 나 이제부터 TV 볼륨 좀 낮춰서 볼 건데 너무 작으면 말해줘. 이런 식으로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 귀가 예전만 못하니까 중요한 말은 가까이 와서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해줄 거예요. 지속 가능한 관리. 오늘 배운 걸 3일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꾸준히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은 귀 마사지를 깜빡했네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기적인 점검. 3개월마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예전보다 TV 볼륨을 낮춰도 잘 들리나? 가족들과 대화할 때 되묻는 횟수가 줄었나? 전화 통화가 편해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전문의와의 상담.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해도 전문의와의 상담은 필요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간단한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해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진 받을 때는 오늘 배운 관리법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한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 인사.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변화를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거예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